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치론 강의를 이번 학기에 운영하게 될 김경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의 일본 정치론 강의는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 있듯이 성대에 혹이 나서 협동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하고 이번 학기에 협동 강의를 하게 될 이민하 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하 교수입니다. 같이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잘 듣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지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역사는 정말 그 통신사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을 때 서로가 문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러한 관계였지만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식민 지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통한의 한이 역사에 서려 있는 그런 일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은 경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일본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정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의 문제 등 해결해야 될 역사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은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에게 제공한 유무상 차관에 대한 금액을 정군 위안부 내지는 강제징용 그 모두를 함께 품어서 해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 당사자인 한국은 그것은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여전히 한일 간의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한국에게도 대단히 필요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어서 북한의 위협이나 심지어는 더 큰 시야로 볼 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잠깐 서로가 멀어질 수는 있어도 앞으로 전개될 역사에 있어서 한국은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화 번영을 누리려면 한미동맹은 끝까지 유지가 되어야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거대한 중국과 거대한 러시아가 북쪽에 포진하고 있고 북한이 코앞에서 한국을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은 미국을 떼어놓으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가까워져야 되는 나라라서 우리는 이번 학기 일본 정치론을 통해서 일본이란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또 일본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때는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경제 제2대국이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일본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고 또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일본 정치론의 학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해양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과학 문명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임진왜란, 이것도 일본의 포르투갈 배가 난파하면서 조총이 전래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전 강토가 황폐화되는 그런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동북아에서 태평양과 가장 가까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그런 문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일본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정학적 국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해서 발전하다가 서양 제국주의의 본을 따서 한국을 침략하고 심지어는 중국과 만주사변을 일으킴으로써 태평양 전쟁에까지 진도를 내다가 결국은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맞으면서 완전히 항복하는 그러한 일본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의 일이었지요. 그 이후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면서 동북아시아에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일본은 미국의 영향 아래 본격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서 이제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민주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서는 동북아 지도를 놓고 보면 북한, 러시아, 중국 이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만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결속을 한국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나의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에도 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동맹관계의 결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실하고 근면하여서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미국과의 결속을 든든히 하면서 서양과 협력해서 과학기술을 하루 빨리빨리 발전시켜서 이제는 10대 무역 강국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교수님이 미국에서 석사 박사 한양대학교 장학생 1호로 선발이 되어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미국 땅에는 한국이 만든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 자동차라든가 이런 자동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을 모르는 세계 어느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정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특히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알아야 되고 일본도 알아야 되고 중국도 알아야 되고 러시아도 알아야 되고 북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다시는 치욕적인 역사를 보게 되지 않는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정치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국가관과 우리 민족의 미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철학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과목을 택해서 내 눈이 크게 뜨였다. 내 시야가 넓어졌다.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협동강의로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들도 결석 없이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윤미나 박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